네. 제가 음 준비한 거는 그냥 제가 지금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냥 준비를 했고요. 어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또 다시 저와 마주하면서 변화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어요. 먼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이 스토리를 짧게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미용을 전공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냥 단순하게 미용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고등학교 때 시작으로 해서 관련된 학과를 나오고 메이크업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부전공으로 피부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가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부유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했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미용 공부를. 그렇다 보니까 막상 재밌을 것 같았던 그 메이크업이라는 시장이 '돈이 될까?'라는 고민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가 메이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고민했을 때 주변에서 취업 나가시는 분들을 봤는데 백화점의 색조 매장들을 많이 취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방송국 쪽이나 아니면 웨딩 쪽. 제 눈에 보였던 건 그게 다였어요. 제가 폭을 좁게 봐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근데 그 세 군데 다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방송국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왠지 열정 페이를 너무 요구할 것 같아서 싫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21 살의 나이에 피부샵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일을 하면서 사실 제 첫 직장이었기도 했고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고민도 많았지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빨리 인정받았고 되게 빨리 직급도 이제 승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안에서도 제 첫 직장 생활이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나이가 어렸고 그냥 저는 제 일만 묵묵 그게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일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제 스스로 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았고, 그러면서 제 몸도 너무 안 좋아져서 사실 '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또다시 뭘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에 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미용 쪽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네일 쪽을 공부하면서 어 강사 준비를 해 보려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밑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학원에서 강사 자격증을 많이 따고, 그리고 자격증이나 이런 대회 같은 것들 나가면서 같이 동시에 샵의 경력도 같이 쌓으면서 스펙을 쌓아요. 그러면서 다시 울산으로 와서 학원에서 일을 하고, 그런데 또 녹록지 않은 환경들을 알게 되거든요. 학원 또한 그냥 영업의 일부다라는 것을 되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학원은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들, 그런 것들을 쪼끔 가이드해 주고 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 학생 한 명 한 명은 다 돈인 거예요. 얘가 뭐 하나로 시작을 하면 내 과목을 다 끊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 그런 영업 속에서 좀 지쳤었고, 그러면서 샵으로 다시 전향을 하게 돼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나갔던 샵에서 일을 시작하고, 저는 결국에는 제가 최종 목표로 뒀던 거는 원래는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학 교수하려면 일단 편입해야 되고, 편입해서 대학원 나와야 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 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졸업 작품부터 뒤에 들어가는 돈들이 어마어마한데 해낼 자신이 있냐라는 질문을 할 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이건 진짜 돈으로 가는 거라는 거를 어렴풋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종 목표는 결국 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샵을 갖기 위해서 다른 큰 샵들에 가서 일을 할 때 저는 1년 이상의 일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거든요. 1 년, 1년 길면 1년 반 이렇게 일을 하고 계속 샵을 옮겨 다녔어요. 그 이유는 내가 이 샵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다른 샵 가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면서 내가 앞으로의 내가 열고 싶은 샵들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일을요 그냥 대충 하진 않았어요. 다른 샵에서 일을 할 때에도 내 일처럼 일을 했고,
그곳에서 매출을 700, 800씩 올려주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꽤 많이 했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냥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냥 제가 재밌어서 제가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요. 7, 800을 저 혼자서 올리는데도요. 월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2년, 3년이 이렇게 겹쳐질수록 쌓일수록 회의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거 차리면 나 그냥 시간적으로 좀 더 자유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한 달에 한 300만 원만 벌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샵을 오픈을 하고, 샵인샵에서 조금 더 큰 샵으로 이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15평 정도 되는 개인 샵을 운영하게 돼요. 이곳에서 이제 저는 돈을 꽤 그래도 벌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그리고 돈도 꽤 벌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녹록지 않았던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나의 경력과 샵의 문제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문제들, 사회 경제의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샵에 타격을 또 받게 돼요. 주변에 저가 샵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때 당시 최순실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로 통해서 사람들의 소비가 줄고 그리고 소비가 시작되는 그 타이밍에는 주변에 저가 샵들이 너무 많고 근데 점점 재미없어지는 이 시장을 보면서 이 또한 내가 평생 할 직업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에 저는 강선현 사장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샵에 손님으로 오셨던 강성현 사장님이 저에게 뉴스킨 사업을 전달을 하셨고 제 눈에는 그냥 단순히 화장품 판매하는 이 일 같았는데 돈을 버는 구조가 다르다는 게 조금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샵을 운영하면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벌진 않았지만 제가 1,000 이상을 벌어냈던 샵이고 그리고 제가 평균적으로 제 가져가는 돈이 600, 700 정도는 그래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정말 못 가져가도 500 이상, 600 사이 이렇게는 들고 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돈을 벌 때는요, 진짜 한 달 내내 일요일 하루 쉬고 하루 종일 이 안에서 고객을 상대하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돈 쓸 시간이 따로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인터넷 쇼핑 엄청 즐겼죠. 마음에 들면 그냥 주워 담아서 결제. 그리고 이때 아이가 완전 갓난 아이였기 때문에 유아 관련된 그런 용품들은요, 그냥 궁금하면 그냥 바로 샀어요. 그렇게 뭔가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매출이 점점 바닥으로 가면서 강선현 사장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뉴스킨의 기회는요. 저 사람이 벌고 있는 돈이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이아몬드의 월 평균 수입이 1,0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강선현 사장님의 직급이 다이아몬드였고 지금은 SBA죠. 직급이 다이아몬드였고 그때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00을 번다고 하니 이분도 1,000을 벌고 있는가 보다. 근데 이 1,000이 뭔가 나처럼 하루 종일 매여서 일을 하는 1,000만 원이 아니라 뭔가 자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지금처럼 손도 받으러 오고 발도 받으러 오고 사람들과 뭔가 소통을 하는데 이 1,000만 원이 다음 달에도 들어올 것 같고 그 다음 달에도 들어올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달에 1,000만 원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에 매달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뉴스킨의 사업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 그 1,000만 원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그 월천이. 그래서 사실 뉴스킨을 알아보고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00만 원 때문에 사실 뉴스킨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제가 미용을 공부하는데 들인 시간, 그리고 샵을 운영하면서 들인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이걸 다 계산했을 때 샵 한 10년 하니까 매출이 월천 이상이 나오고 평균적으로 이걸 잡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나 뉴스킨 처음인데 마케팅이라는 게 또 다른 마케팅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학원비 들이지 않으니까 조금을 벌더라도 조금 10년을 내다보고 월에 1,000만 원 들어오는 걸 세팅한다면 어때? 완전 좋지 이러면서 10년을 봤어요. 월천을 세팅하는데. 어, 그래서 전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가 벌리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간을 죽여가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그러니까
월천에 흥분해서 이 사업 되는 사업이라고 시작했는데 그냥 10년의 시간이면 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일 안 하고 놀거나 가벼이 생각했던 적은 없는데 그냥 내 안에 합리화였던 것 같아요. 나의 지금 결과 나지 않는 부분들이나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죽여가고 있을 때에 코로나가 저에게 왔죠. 제가 사업한 지 3년 반이 좀 넘는 사업자거든요. 사업을 시작하고 1년은 투잡으로 진행을 했고요. 투잡으로 진행을 하는데 내일 샵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전업자처럼 모든 시스템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도 샵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어딜 움직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그 어중간하게 걸쳐진 발들로 인해서 샵도 아니고 뉴스킨도 아니고 그 어중간한 상태로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결단이 필요했고 전업으로 가자라는 마음을 먹고 제가 그 다음 해에 전업을 해서 그 해 4월에 EBP가 되거든요. 제가 1월에 전업을 준비해서 2월자 전업이 되었고, 그러고 그 4월에 EBP가 돼요. 근데 그 EBP가 되기 위해서 사실 전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준비는 했는데 막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나의 상황이 갑갑해서 그래서 전업을 선택했고 그렇게 EBP가 되면 사실 모든 게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연하게.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었으니까. 그런데 EBP가 돼서 막 축하가 이어지고 하는데 제가 네, 리얼 EBP는 아니었어요. 그렇다 해서 아무도 없는 EBP도 아니었지만 그 딱 되고 나니까요. 뭔가 초기 사업자였고 투잡으로 이게 사업을 하다가 전업을 한 지 4개월 정도 만에 지금 EBP가 된 거잖아요. 그땐 또 6천이었고 대리점 하나 분양하는데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포인트를 같이 해주던 그런 소비자들이라든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나가버린 거잖아요. 첫 달부터 멘붕이 오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 시간들에서 조금 너무 경험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한데 핀을 가보니 나의 능력을 더 많이 키워야 된다는 걸 되게 많이 배웠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전업하고 1년을 하느라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초반에 아무도 집 밖을 나가지 않을 때에도 돈이 벌리는 걸 보고 사실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데모를 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양자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냥 기존에 쓰던 고객들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좀 안부 물으며 소통함으로 인해서 또 매출이 일어나면서, 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어요. 아, 이래서 뉴스킨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 코로나 기간 겪으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간 1년 동안 언젠간 끝나겠지라는 그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도 끝나겠지. 끝나면 또 달라지겠지. 이 시간들로 또 1년의 시간을 저는 보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보내면서 저에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1년 기간 동안도 EBP를 다시 복귀하고 도전하고 여러 번의 시도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세운 것을 이루기도 했고요. 그 단기적인 것들을 이뤄내는데 장기적인 것들이 안 되는 저를 되게 많이 발견했던 작년 한 해였어요. 이 목표 부분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나는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있지라는 고민을 해봤더니, 저는 이런 게 딱 생각이 되더라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 그리고 해내야만 하는 목표. 이 둘 중에요, 저는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가 더 컸어요. 치중이 더 컸던 거죠. 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만 세우니까 해요. 근데 그 이상의 목표들을 해내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올해가 딱 되면서 정말 제대로 마주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해내야만 하는 목표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 내가 정말 해내야 되는 목표는 무엇일까? 뻔한데, 근데 그거와 마주하는 제가 되게 두려웠거든요. 스폰서 사장님의 PA 목표였어요. 제가 바뀌기 시작했던 목표가. 사실 그 목표들이 뻔하게 제가 삼아야 되는 목표들이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목표였는데 두려웠거든요.
나 또 장기적인 거 못하면 어떡하지? 나 그냥 단기적으로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목표들은 나 집중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강선영, 이정호 사장님이 PA 목표를 올해 세우시면서 저도 목표가 세워졌죠. 이 조직 안에서 제가 해야 되는 OV, LT 라인들. 근데 이때 당시 저는요, LT 라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만 라인조차도 되지 않는 사업자였던 거죠. 그런 제가 스폰서 사장님 PA 목표에 얼마를 할 수 있지? 라는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계산이 안 나오죠. 만도 안 되는, OV 만도 안 되는 사업자가 어떻게 LT 라인을 하지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요. 정말 열심히 뛰면 2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또 2만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내가 진짜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니까. 근데 그 너머의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두려웠어요. 그래서 3만을 목표했거든요. 근데 3만 목표한다고 3만이 바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가는 연습들을 올해 초부터 조금씩 해오면서 이 자리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되게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거든요. 이 목표 속에서 저에게 목표가 주어졌고,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2000 BR인데 내가 지금 꼭 해내야만 하는 목표들, 이 목표들을 이제 다시 마주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핀 목표, 그리고 석세스 트림 목표, 그리고 OV, 그리고 조직 수였어요. 이게 굉장히 당연한 목표인데 피하고 있었던 목표였거든요. P는 BA를 가야 되는데 BA 내가 갈 수 있는 목표이긴 한가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석세스 트립은 당연히 가야 되는데 이때까지 도전했지만 매번 실패했던 경험들이 나의 발목을 잡았고요. OV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LT 라인이 아니었다고. 내가 2만을 목표하면 2만을 할 수 있고 3만을 목표하면 3만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조직 수는 2000 BR의 시대가 왔는데 이게 1년이 주어진다는데 나 이거 기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몇 명의 조직수를 목표해야 되지? 근데 그게 실현이 가능한가? 저를 계속해서 부정적인 면들이 저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어요. 나 지금 아니면 석세스 트립 지금 제대로 도전하지 않으면 난 내년도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데 내년이 어디 있어? 지금도 없는데 내년이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 스타트하자라는 로드맵들을 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는 제 시작은 3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1, 2월은 굉장히 많이 그냥 이것들을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내리기 시작했어요. 선영 사장님이 우리 목표와 다짐을 조금 써서 발표하는 것들을 해보자, 매번 시스템마다 해보자라는 것들을 제안하셨고, 그래서 올 초에 시작할 때 예스유가 200을 외쳤고, 그 안에 모스트가 100을 외쳤고, 그 안에 제가 디모먼트라는 이제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는 30명의 조직을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저의 첫 2021년의 목표는요, 10월로 되어 있나요? SBA 30조였어요. 이거 진짜 막연하게 썼던 목표였거든요. 그냥 써야 되는데 이때쯤이면 이렇게 돼야겠지? 석세스 트립 세조와 함께 가고 싶다라는 약간의 희망적인 목표였어요. 그리고 모스트 리더십 라인 대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작성해 놓은 이 목표들은요. 다 약간 희망에 가까운 목표들이 사실 처음엔 컸거든요. 그리고 4월 BA 달성. 이것도 꼭 하고 싶은데 쓰면서 의문이었어요. 나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다짐을 써내려 갔거든요. 제 안에서 제일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요. 믿음이었어요. 제가 믿는 걸 굉장히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안 보이는 것을 믿어내는 것, 상상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썼던 다짐은 매일을 목표에 집중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모스트 안에서
선영 사장님, 정우 사장님, 팀 엘리트 도전하는 데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LT 라인이 되는 것이었고요. 근데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요. 나를 더 많이 믿고 스폰서를 믿고 파트너를 온전히 믿어내는 힘을 기르는 한 해를 만들어낸다는 이 문구가요. 저한테 가장 큰 숙제였고 가장 큰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울 타이밍이 아닌데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달렸더니 제가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목표와 다짐을 바꿔냈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쓰기도 하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조금 더 내가 한 달, 두 달을 보내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BA로 목표를 완전히 이때는 죽어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이거는 바람이 아니라 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보이는 차장은요. 상반기 괌 석세스 트립 달성도요. 이거 죽어도 해야겠다라는 제 다짐이었어요. 그리고 10월 SBA 달성은 사실 막연한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미친 6라인을 세팅하는 것 또한 하고 싶은 제 그냥 소망의 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다짐을 또 한 번 썼었고,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5월 BA 달성과 괌 석세스 트립 상반기 달성하는 것들을 이루어내요. 그러면서 하반기 목표를 다시 세웠어요. 하반기 목표를 다시 세우면서 이제 제가 12월에 SBA를 목표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뒤에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수정됐죠? EBA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조금씩 제 목표하고 다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고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제가 BA를 도전할 때 저의 가장 큰 숙제가 이제 BA였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BA라는 영역이 제 영역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EBP까지는 뭐 1대를 늘려가는 건 내 능력이니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BA라는 목표는 나도 LT 라인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제 늘려간 1대에서 나에게 LT 라인이 되어줄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순간. 처음에는 그냥 하고 싶다였는데 나중에 간절하게 진짜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요. 믿기로 했어요. 아까 제가 믿어내는 힘, 온전히 믿어내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파트너들을 믿어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를 믿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소통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시기에 이걸 달성하겠다라는 이것들을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지, 제대로 소통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있지 않을까? 내가 목표를 외치고 내가 목표를 써놨는데 단순하게 그냥 볼 거다, 알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 파트너들에게 그걸 부담 준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되게 컸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강선영 이정훈 사장님이 PA가 저한테는 부담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이 부담을 주셨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단지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서 부담이었던 거지 사장님들이 저한테 부담을 줬다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통했어요. 나 BA 가고 싶어. 사장님이 LT 라인이 되어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어요. 해야지 될 것 같았어요. 안 하면 계속 저 EBP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계속 EBP. 뭐 EBP 4조를 가지고 있는 EBP 아니고 5조, 6조를 가진 계속 EBP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같이 핀을 목표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오브인 당연히 될 거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저 진짜 BA 가고 싶어요. 사장님이 저의 LT 라인 1만 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고 사장님이 핀업 해주세요. 우리 같이 조직 키워봐요.
우리 올해 진짜 2000 BR인 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지금 아니면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라는 소통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동시 핀업을 했죠. 새로운 사장님도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절대 쉽진 않거든요. 2000으로 가는 BR도 사실 6000인 것보다는 쉽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거를 다 세팅해서 가는 데는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도전 가운데선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장님이 EBP를 목표해 주셨고, 근데 사실 EBP 목표한다고 제가 BA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장님이 1만 라인이 되어줘야 제가 BA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또다시 소통하면서 새로운 사장님이 해볼게요. 제가 1만 라인 되어드릴게요. 제가 할게요라고 저에게 제 믿음을 주셨죠.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이때까지 새로운 사장님과 사업 같이 하면서 이때 제일 많은 사업적인 소통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고, 뭐, 이런 마음들을 나눈다고 하지만 그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이 동시 핀업하면서 진짜 많이 이런 부분들이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이때 많이 배웠어요. 아,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조직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구나.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분명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스유에서 준비해줬던 그 트립도 달성해서 같이 가게 됐거든요. 저희가 내건 그 트립의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중에 하나가, 같이 동시 핀업을 BA랑 그리고 EBP를 하게 되면 지원금으로 또 다른 소정의 금액이 주어지는 선물이 있었어요. 저희가 동시 핀업을 하면서 그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함께하는 여행으로 이렇게 가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친구들이 선물이 되더라고요. 아이와 일한다고 같이 시간 보내주는 날들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여행 가는 것도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많이 좋은 추억들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때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팀 내에서 하는 프로모션 다 달성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러면은 사실 한 단계 한 단계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서구나. 그럼 나는 이걸 집중하면 되는구나라는 게 이번 이 여행을 통해서 사실 조금 더 깨달았던 것 같거든요. 어, 그러면서 저의 행동 목표가 있었겠죠. 계속해서 이것들을 달성해 나가고, 계속해서 뭔가를 목표하고 할 때에 저의 행동 목표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요, 첫 주 2000이었어요. 저는요, 2000포인트를 겨우 하던, 초기 때 겨우 하던 사업자예요. 2000을 첫 달 대리점 되고 2000을 못해서요, 제가 TR을 결제해서 제가 TR을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경험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했었으니까 저에게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2000을 굉장히 힘들게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을 2000을 힘들게 했던 사업자거든요. 그런데 저 안에서는 딱 하나는 있었어요. 절대 지금은 이제 가상 블럭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내가 해내지 못했을 때 대처되는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제 안에 다짐은 하나 있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2000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그거. 그 기준점을 두고 계속 행동했더니 저의 그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 2000에서 2500으로, 2500에서 3000으로, 그 3000에서 조금 올라갔다가 또 3500으로, 4000으로, 5000으로 이렇게 포인트들이 한 번에 뛰진 않아도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올라갔다 해서 5천을 계속하는 사업자는 또 아니었거든요. 5천에서 4천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땐 또 5천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3천으로 마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저한테 첫 주 2천이라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저에게는 그런 목표들이 생겼어요. 이 또한 스폰서 사장님의 영향이기도 하거든요. 강선현 사장님이 첫 주 2천을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첫 주 2천이 가능한 건가라는 제안을 생각해서 해보자로 바뀌었고, 되더라고요. 저도 매달 첫 주 2천을 달성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뭐 정기 구매권이 초반에 되게 많은 사업자도 아니고, 포인트 능력이 아직까지 되게 뛰어난 사업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첫 주 2천을 굉장히 집착적으로 목표하려고 노력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8월인데 7월까지 보내면서 첫 주 2천을 그래도 절반 이상은 달성을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제 에너지를 채웠어요. 이게 첫 주 2천이 되니까 좋은 점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져요. 그리고 마감이 조금 포인트 안정되는 그 내 마음의 안정이 오는 그 마감이 빨라지다 보니까 후반부에 파트너 사장님들을 신경 써줄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내 거 마감하기 바빠서 사실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두 가지를 신경 쓰려니까 되게 버거웠거든요. 근데 이거를 앞서서 해놓으니까 귀가 조금 편하다라는 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집착적으로 첫 주에 2천을 무조건 하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의 작은 이제 목표부터 세우고 실천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제가 에너지를 안 떨어뜨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이거는 작은 것이기도 해요. 제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정말 잘하고 싶어서 아침 일찍 혼자 일어나서 팩하고 책 읽고도 해봤고요. 강의 듣기도 해봤고요. 그러다가 모스트 전체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해봤고. 근데 이것들이 같이 하는데도 지속되지 않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잘하고 싶은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데 해서 저와의 작은 목표를 세웠어요. 작은 성공들. 꼭 그게 뭐 GV나 뭐 이런 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는 그 루틴들, 그런 것들을 작은 성공들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지금은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독서 미팅을 맨 처음에는 EBP 사장님들만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모스트나 이제 분할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셀로 분할이 됐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영 정우 사장님이 결단을 하고 다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소 단위로 아침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 3명, 4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랑 이제 같이 팀원들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피곤한 날 있잖아요. 쉬고 싶은 날, 진짜 모르는 척 자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셀로 분할되니까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안 떠지는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아서 링크를 열고 책을 읽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어나서 읽는 것이 당연해지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침에 팩을 한다든지 아침 시간의 활용도가 더 많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걸로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움직이면 돼. 그런 것들로 그 작은 것들이라도 에너지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7월을 보내면서 사실 7월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운 달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매달 시작할 때 그래요. 두려워요, 아직도.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사업자이긴 해요. 나 이번 달에 잘할 수 있을까? 나 이번 달에 세워놓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좀 삐끗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되게 많은 사업자 중에 하나거든요. 7월을 시작할 때 행사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7월이 마지막 석세스 드림 마감 달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OV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석세스 트립에 5만을 채워야 되는 그 OV는 사실 당연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는데 7월에 예스 BA 워크숍이 있었고요. 그리고 울산 센터에서 세미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의 수술이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텐텐뷰티 강의를 저한테 짧지만 그 강의를 저한테 맡겨줬어요. 근데 그 강의에 보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왔었거든요. 그 20분 강의 안에 저한테 보상까지 같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7월에 매주마다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 저였더라면 할 거 많은데 여기 가서 시간을 보내면 내 일정에 차질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나
지금 내가 세워놓은 목표에 또다시 틀어질 것 같은데 그 걱정을 더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저는 그냥 가서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면 되지 뭐. 이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내 거 하면서 이거 하면 되지.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더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작용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 서서 이런 시간을 보내는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달성해 가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나는 더 성장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날 보는 것 또한, 아,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이제 마음이 단단해졌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 수술 전날이 제가 울산 센터에서 강의하던 날이었어요. 근데 뭐 수술이 수술 같지 않은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단지 위험한 건 전신마취라는 거 밖에는 아이가 눈이 속눈썹이 안으로 말리는 눈이라서 수술을 해야 됐었고 그 날짜가 하필 강의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도 뭐 문제될 거 없으니까. 근데 진짜 조금 그랬던 게 뭐냐면요. 수술하고 나니까 어린이집을 안 가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뭐 죽을 병 걸려서 수술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심각한 수술 아니니까, 한 이틀 집에 제가 케어를 하고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못 가니까 자기가 안 가려 하거든요. 눈 수술 자국 때문에. 그래서 친정에 보냈어요. 친정에 보내고 온전히 제가 뛸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감은 있는데, 그렇다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걸 문제로 보지 않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7월 대부분의 시간을 친정에서 아이가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그 핑크색, 보라색 느낌이 나는 저 가발, 사실 예전에 저였다면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강의 준비하는데 보라 색깔 아이템이 필요했는데 제가 그래서 보라 색깔 옷이 없어서 보라 색깔 옷을 사러 갔거든요, 전날. 그런데 화면에 비친 그 옷 색깔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보라색 느낌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영 사장님이 저 가발을 추천해 주셨고 저 가발을 쓰고 강의했어요. 진짜 저의 예전 모습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많이 내려놔지더라고요. 이것 또한 제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예전에 저였으면 진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목표들을 달성했어요. 7월에 제가 드디어 2만 OV 이상을 해내는 사업자가 되었어요. 3만을 목표한다고 계속 외쳤지만 사실 3만을 바로 가기에는 저희가 가진 이제 영역들이 조금 부족함이 있었고 항상 2만을 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7월 한 이틀 앞두고 7월에 마감의 이틀을 앞두고 제가 목표를 수정해서 목표 발표를 해요. 2만을 하겠다고. 2만 OV 하겠다고. 근데 이 2만 OV를 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팀원들과 나눠요. 나 진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2만 하고 싶다고. 진짜 간절하게 2만 이번 달에 무조건 해야겠다고. 이틀 남았는데 지금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너무 열심히 자기의 그 영역들, 그 한계점들을 뛰어넘고 있는데 같이 해달라고. 나도 끝까지 뛰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또 저는 계산해요. 저는 계산을 굉장히 집착적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다들 조금씩만 더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동기부여를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목표한 것에 같이 힘을 실어주는 파트너들이 있었고, 그 파트너들로 인해서 사실 2만 오비가 달성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혼자서는 사실, 나 혼자서라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 안 했거든요. 같이 해줘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2만 오비와 저는 달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올해 상반기 세웠던 아까 그 목표들을 다 이루어냈거든요. 물론 제 이하로 EBP 뭐 2조, 3조 이렇게 목표했던 부분들까지는 아직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BA로 5월에 핀업을 했고요. 그리고 4월에 석세스 트립 스타트를 해서 사실 6월에 마감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7월에 마감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MCM 그 트립도 달성을 했고 상반기
트립도 달성을 했고, 그리고 예수가 내걸었던 트립도 달성을 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다짐을 썼던 부분 중에 그 부분이 있어요. 미루지 않고 내가 먼저 달성하겠다. 팀 내에서 건 프로모션, 그리고 회사에서 건 프로모션 미루지 않고 내가 먼저 달성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파트너들을 도와서 같이 달성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목표와 다짐 안에 있어요. 그래서 더 미루지 않고 달성을 했고 7월에 M6 또한 그래요. 저에게는 그냥 7월이 아니라 8월에 M6가 사실 목표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선영 사장님과의 미팅을 통해서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미루지 않고 7월에 달성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표들을 하나씩 이뤄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안에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다 이루고 났더니요. 그 8월의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난감한 거예요. 앉아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해도 8월 목표를 나는 뭐를 하면은 내가 동기부여돼서 또 막 열심히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드맵 미팅을 월 초에 하는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전 저 혼자 짜서 저 혼자 하다가 부딪히면 스폰서 사장님을 찾아가요. 되게 나쁜 습관이죠. 근데 8월 딱 시작하고 2일 날 선영 사장한테 연락해서 로드맵 미팅 신청을 바로 했어요. 그리고 로드맵을 짰거든요. 사장님의 로드맵에, 그러니까 목표가 뭐예요? 3만 오브이요. 네. 왜 3만 오브예요? 사장님이 저한테 4만을 하라고 목표를 줘서 요번 달에 3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목표들을 막 말하거든요. 그래서 선영 사장님이 왜 핀 목표는 하지 않지라는 의문을 저에게 던져야 저 안에 또다시 그것들이 있었어요. 그 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라는 그 목표를 BA 때랑 똑같이 또 저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시점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계속 제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선영 사장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로드맵을 통해서. 그래서 메타의 기회가 10월에 오고 10월, 11월 이렇게 조직을 확장시키고 LT 라인을 8월, 9월 동안 열심히 찾아서 그 LT 라인을 찾자. 그리고 10월, 11월에 3만, 2만, 1만을 하자. 그래서 12월자 EBA를 해라라는 목표. 그 로드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EBA를 목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12월에 SBA에서 X 표시돼서 EBA로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표가 주어지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막 설레이거나 내 거가 된다라는 생각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저한테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저희 안에서 또 소그룹으로 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형제 라인들 다 섞여서 스폰서 사장님과 함께 한 주의 목표, 그러니까 활동 사항들을 또 점검해가면 서로 좋은 팁들을 나눈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저희가 혜련 사장님하고 같은 조인데 8월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런 계기로 EBA까지 목표하게 됐다라는 그 목표를 이야기를 했더니 혜련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EBA는 계산해서 갈 수 있는 핀이 아니라고.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올 거라고. 믿어야 된다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고 갖고 싶다라는 그 핀을 가지겠다라는 그것이 간절해야지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나는 그게 하나도 없구나. 그럼 나는 12월에 EBA가 안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혜련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이 제일 하기 싫은 거, 제일 못하는 거, 제일 힘들어하는 거 그게 뭐냐고. 그걸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게 뭐지? 홀든가? 이 생각을 했어요. 되게 행동 방향으로만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믿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하면서 깨졌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그 답답함들이. 그래서 혜련 사장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EBA 갈 때, 본인도 되게 막연한 부분이 있었다고.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차 안에서 EBA가 된 후에 나의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되게 설레이고 눈물 나게 간절해지고 이게 됐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려지더라. 사장님 그걸 해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거 하는데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바꿔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하지는 못했어요. 하진 못했는데 저는 지금 계속 EBA를 상상하고는 있어요. 내가 그 EBA라는 핀을 댔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상상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에 집착해 보려고 해요. 제 남은 올해 하반기에는 이것을 목표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선영 사장님, 정호 사장님이 목표한 그 PA 스타트의 OV는 당연히 따라오더라고요. 내가 OV 암만 외쳐봐야 설레이지 않는데 내가 핀을 목표하면 내 조직들도 핀이 나오고 OV가 당연히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것들을 또 다시 생각하게 되고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왔거든요. 특별할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이 사업이 시작이 됐던 거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달 두렵지만 그냥 한 주, 그 첫 주 2천을 달성함으로 인해서 이번 달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더 얻었고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달 한 달을 성공하는 한 달들,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